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수험생들 그리고 영역에 관련된 관계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함께 봤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발견한 한양대 국어교육학과 류수열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수능 국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하고 살짝 비교해 보셔도 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국어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를 혼자서 읽어 가야 되는 사고력, 논리력 시험이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것 키울 때 여러분의 현재 점수와 상관없이 급성장해서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리는 논문과는 반대로 일일이 다 뜯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먹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문학을 잡서식으로 암기하고 뜻풀이 한다면, 문법도 일일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암기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수능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올바르게 공부해서 시간 투자 대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제목을 보면요,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발전적 방향 모색이고요. 그 밑에 부제를 보면 수능 평가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조금씩 흐려지고 있나 봅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캐치하면서 미리 형광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이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능이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라고, 수능 국어는 사고력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3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철저히 암기라고 생각했던 문법에서도 문법 지식을 직접 묻는 문항은 배제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거든요. 4번,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이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긴 시험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근 3년 수능 국어와 비교해 보면, 제가 수능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고 내용이 탄탄해졌습니다. 엄청난 논리력, 사고력, 분석력을 요구하는 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예전처럼 지문이 굉장히 길고 보기 자체라든가 문제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끌게 하는 문제들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5번,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6번, 올해 보면 문학의 상투적인 문항들, 표현 방식, 서술 방식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논문이 올해 제가 볼 때는 수능하고 어느 정도 거의 매칭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문학의 한 예를 들어보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애국가라는 작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상투적인 문제로 표현상인 특성, 그냥 이거 뜻풀이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 문제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애국가라는 작품인데 3번 문제를 보면 이 애국가를 가지고 고려서구의 정석과 윤선도의 오후가 정몽주의 단심과, 절대 우리는 이 작품들이 이 애국가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길 바란 거예요. 그렇다면 자, 1번 문항, 2번 문항 아까 나왔었죠. 표현 방식, 뜻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투적인 문항들이다. 가장 문제는 3번 문항이다. 3번 문항은 보기라는 걸 주어져서 풀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재적인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좀 더 보겠습니다. 교내 정기고사에서 허용되는데 저런 건 허용되는데 수능에서 배제되는 문항이 있다는 것은 수능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위상이 수능의 본래적 취지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수능과 내신 시험은 다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내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된 내용을
정해서 풀 수 있는 지식을 묻는 거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법 영역하고 작문 영역도 이제 배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독서 영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영역에서도 너무 요즘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독점적으로 선택되어 왔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설문,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 배제되는 것은 조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 가나형 지문처럼 고전을 토대로 한 주장적인 글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올해도 살짝 그 기운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보 전달식의 위주의 글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 보여주면 되고, 이 교수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이겁니다. 동일한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 이게 바로 뭡니까? 가나형이라는 거죠. 요걸 반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관한 글 역시 독서론에 관한 게 첨가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정보 중심의 글만 이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사고력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제가 눈이 수능이라는 건 사고력 측정 시험이지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경 지식을 물으면 그건 내신이고 예전에 학력고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잘 한번 봅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수학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국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게 국어 읽기 능력이 있으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눈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루어지므로 국어 능력이 수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게 수능 국어 영역 출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국어 교육은 사고 교과의 위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고가 문제 해결 과정의 결론에,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그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추론의 능력들, 요런 것들을 묻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필기를 해주시고 그걸 단순히 받아 적어서 제일 중요한 낯선 문제를, 낯선 지문을 혼자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그 새로운 지문들을 혼자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추구하는 사고력 평가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주어진 지문의 정보만, 지문이 주어지면 그 정보만으로 풀어나가는 건 지문과 관련된 외부 지식을 갖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라는 건 그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기를 통해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학이라면 보기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수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타, 여기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국어 영역에서 배제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해결 지문 같은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사고는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지문, 어떤 내용을 푸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와도 혼자 풀어가는 과정, 힘, 추리력, 읽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수능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이 배제된다는 거죠. 하물며 문법 영역마저도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탐구하는 형식의 문항을 만들고 있다. 개별적인 지식을 묻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밑에 주석을 보세요. 단순 암기에 의해 답을 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의 사항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능력, 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국어 시험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내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 그걸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문법의 사례인데요. 자, 눈이 말하지만 문법을 지식, 개념을 묻는 것 같지만 보세요. 여기에 사례로 2019년 문제랑 2020년 9월 모의고사랑 이 문제들은 둘 다 문장 성분의 개념, 종류, 필수 성분, 아는 문장, 암기 문장 같은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항이고, 또 똑같이 견문장의 종류와 아는 문장의 종류를 개념적 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접근 가능한 문항이다. 이거는 사고력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고력이 개입될 계기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라 이런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사고력 평가라는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를 잣대로 접근하면 그 미덕은 무색해진다. 도대체 무슨 사고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좀 전에 말한 이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 문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화법작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화법과 작문에서도 지식에 대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만약에 문학에서도 암기를 요하고 문법에서도 암기를 요한다면 화법작문에서도 기억력에 의존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사고력이 작동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식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존재도 문제다. 사고력도 필요한데 사고력 플러스 지식까지 들어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사고력으로 분석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문법이든 독서든 문학이든. 밑에 자 이제 예전에 2019년도 문제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점은 배경 지식이 충분한 수험생들이라면 답지만 보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이다. 는 읽기에 동반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공계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캐스트 또 말씀드렸지만 유퀴즈라는 그 TV 프로에서 보면 수능 출제원이 비문학 지문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떤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1%라도 유리하지 않도록 고민해서 문제를 만든다. 쉽게 말하면 물리를 선택한 친구가 더 유리하지 않도록 그 백인식으로 풀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 배경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나온다는 그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게 나와도 풀 수 있는 읽기 능력, 글쓰기 논리를 통한 읽기 능력을 익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역시 또 주석을 보면 자 수능의 창시자로 박도순 교수가 오히려 수능 페이지를 역설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수능이 지식평가로 변질했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인 사고력 평가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은 이제 사고력 평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올해 특히 더 그렇다는 거고 최근 3, 4년간은 계속 지문들이 좀 길긴 했지만 더더욱 지식을 묻지 않았어요. 일부 지식을 묻는 게 있더라도 일부 10%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법에서 정도였고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비문학이나 문학에서는 지식을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은 작년을 빼고 속도 테스트 너무 지문들이 길어서 80분 안에 여러분이 풀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력 평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문을 짧게 하고 농도를 깊게 해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되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자 변별력을 위해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의 최고 난도 문항을 심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우연에 의한 정답 선택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사고력 평가라는 취지는 무색해지니까 이 말은 앞으로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최고 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 지식으로 풀 수 없게 과학 기술도 누구나 풀 수 있게 짧게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선택지가 중요한 거는 채점이 쉽고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서 객관성이 높다. 제가 강조하는 게 늘 이 부분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고 암기가 필요 없는 것은 선택지 5개를 보면 그 안에 이 선택지가 답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알아서 객관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선택지가 말해준 그 범위 안으로 내 사고를 좁히면 된다는 게 바로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택지가 갖고 있는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쭉 봅시다. 만약에 문학작품 기억을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억에는 분명히 함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후보가 될 만한 몇몇 뜻풀이를 제시하면 그 중에서 문맥상 가장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답지가 선택될 겁니다. 중요한 건 문맥상 가장 타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를 보면 만약에 4번 답지의 정당성이 승인된다면
위에 참고 서식 설명은 매우 피상적인, 그래서 매우 위험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잡서에 나와 있는 뜻풀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작품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여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특히 주어진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차마설현이 좀 전에 문제가, 해석의 문제는 그나마 전후 맥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에 이염을 무릅쓰고라도 정답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은, 출제위원들은 이 정답을 만들려면은 자서에 있는 지식의 내용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되려면 앞뒤 문맥상, 논리상 이건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라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답을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이 따로 강의를 들은 그런 내용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항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적인 것은 거의 상투적인 거로 표시되는 표현상 특성과 서술상의 특성이다. 이건 이제 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수업 시간에 내내 이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수능하고 요소가 벗어난다라고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심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사실상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 시력 검사이자 지식 검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능은 사고력 검사인데 왜 지식 검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문법 개념을 확대하여 아는 것을 넘어, 이거 지식이죠. 지식을 넘어 활용하는 것, 즉 또 나오죠. 지식의 범위를 넘어 맥락적 쓰임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독서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력 측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난도 문항, 너무 과학 분야의 지문에 시간과 지식을 쏟아붓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또 나옵니다. 시력 검사에 가까운 지식 문항이라고 또 나오죠. 이 지식 문항을 제발 내지 마라, 표현상의 특징 내지 마라, 서술상의 특징 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수능 국어의 본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수능 국어라는 건 지식을 묻는 시험이 결코 아니다. 혼자 읽어낼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다.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낼 수 있는 분석력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무언가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지의 그 과정, how를 공부해야 되고, 왜 그런 논리적 근거가 나오는지 그 맥락적인 거, 근거를 잡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어 공부 방법이고, 이것이 됐을 때 1등급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1등급 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국어 공부를 올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면 충분히 모두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